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무릎 건강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무릎 관절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주의 어르신들이 보면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에도 등산이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등산은 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권장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등산을 가면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무릎 관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려올 때 상당히 무릎 앞쪽에 압력이 올라가서 상당히 무릎에 부담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등산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네. 특히 이제 무릎 전방부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고, 특히 뛰어 내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 않게 이렇게 연골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은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무릎 관절을 위해서 등산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건강해질까요? 등산 이외에 평지 걷는 운동을 좀 평지. 권장을 드리고요. 평지는 뭐 하루에 10,000보, 뭐 괜찮으면 20,000보도 괜찮고, 수영이 좋습니다. 수영이요? 수영은 우리가 물에 떠 있는 상태, 물에서 이렇게 걷는 운동, 네. 특히 뭐 아쿠아로빅 운동이 좋고, 사실 수영도 평영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일반적인 심플 스트로크, 자유형이나 배영 이런 류의 운동은 무릎에 나쁘지 않고 골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무리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나 농구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은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십자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의 가운데에서 네. 중심을 잡아주는 인대로서 파열이 되면 굉장히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무릎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추가적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 쌓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뭔가 신호가 있다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여성이 더 잘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여성이요? 예. 선천적으로?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는 네. 여성에서 이런 관절염이 발생할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폐경이 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연골 세포의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관절이 이완이라고 해서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폐경기가 되면서 여자분들이 또 체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생길 수가 있고,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이렇게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성분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네.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밭일을 하시면서 네네.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성분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